네, 안녕하세요. 빅액터스 연기 코치 빅코치입니다. 오늘은 막심 고리끼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막심 고리끼는 러시아 출신으로 볼가강 근처 연안에서 출생하게 됩니다. 이 막심 고리끼는 어려서부터 매우 불운하고 힘든 여정을 보내면서 자랐어요. 그의 어린 시절이 전부 불운했던 기억밖에 없었죠. 막심 고리끼의 이 고리끼라는 필명은 본인 스스로 비참하다, 쓰라리다 라는 뜻을 가진 형용사인데, 이것을 자신의 필명으로 삼은 이유를 볼 때도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비관적이고 비참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직접 겪은 이 불행한 경험들은 자신의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러시아의 빈민층 생활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러시아 사회의 모습을 아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되죠. 그렇게 그는 자신의 작품에 그런 사회의 모순을 아주 노골적으로 녹여내게 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작품 밑바닥에서에 대한 줄거리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밑바닥에서의 등장인물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심 인물이 되는 루카, 이 순례자라는 인물에 대해서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자, 밑바닥에서의 배경은 바로 룸벤굴입니다. 쾌쾌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고 전부 다 곰팡이가 피어있고 거미줄이 쳐져있고 누가 봐도 거지의 소굴처럼밖에 보이지 않는 이 룸벤굴은 바실리사가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거지, 구두수성공 등등 불황자들만 가득하죠. 그들은 서로 미워하고 매일을 싸우며 거의 희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배우, 구두수성공, 몰락한 남자, 폐병 걸린 안나, 도박사, 술집 창녀. 자, 그들의 직업 또한 불황자들, 그리고 소외된 계층 뿐이었죠. 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한테 바로 루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계속해서 모든 지방을 순례하고 다니는 순례자였죠. 우리들은 모두 나그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덩어리도 둥글둥글 우주를 굴러다니는 한낱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사람들은 이 루카를 통해서 점점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데요. 루카는 점차 이 룸벤굴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아주 깊이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는 안나에게 루카는 죽음 이후 얼마나 고요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지, 죽음 이후 영혼 휴식에 대해서 일깨워 주기도 하죠. 난 한 번도 배불리 실컷 먹어본 일이 없어요. 빵 한 조각을 먹는데 남의 눈치를 보고 혹시나 남보다 내가 더 먹으면 어쩌나 하고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타고 태어났기에. 난 늘 생각해요. 저 생에서는 이렇게 괴롭진 않겠지? 설마 저 생에서까진 이렇게. 저 세상에 가면 편히 쉴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아. 누구나 다 제각기 참고 살아가는 거야. 죽으면 편해지지. 염려 말어.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누워있어. 죽음은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것이야. 죽으면 쉴 수 있다고. 또 알코올 중독자 배우에게는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주는 자선병원이 생겼으니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새 삶을 시작하게 도와주기도 합니다. 영감, 내가 알코올 중독에 걸리기 전엔 아주 기억력이 좋았어. 내가 시를 낭독하면 언제든지 대성공이었지. 극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갈채였어. 영감은 박수갈채 따위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말하자면 보드카 같은 거거든. 그러나 이젠 영혼마저 마셔버렸어. 영감, 나는 왜 욕골이 됐을까? 저런... 뭘 그러고 있어? 알코올 중독자도 고칠 수 있다니까.
그것도 공짜로 고쳐준다니까. 어떤 거리인데 뭐라더라. 하여간 이상한 이름이야. 그래, 내 곧 가르쳐 줄 테니까 염려 말고 치료도 좀 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좋지. 점차 사람들은 루카 덕분에 희망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희망이 없을 줄 알았던 자신의 삶에도 희망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은 안나를 보시고 네가 안나냐? 나는 너를 안다. 이 여자를 전당으로 데려다 주어라. 그리고 편히 쉬게 해라. 이 여자는 살아있는 동안 가진 고생을 다 겪고 지금은 몹시 피곤해 있으니 편안하게 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영감님,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되고 말고 조금도 걱정할 것 없어. 죽음이란 어린애를 잠재우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야. 네, 그렇지만 이러다가도 혹시나 내가 다시 나아서 일어날지 누가 알아요. 조금만 더 살고 싶어요. 조금만 더. 만일 저 생의 고생은 없다면 조금 더 이 세상에서 고생을 해도 괜찮아요. 한편 바실리사는 페페르와 내연 관계인 여자입니다. 이 바실리사는 페페르가 자신의 여동생인 나타샤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페페르를 이용해 자신의 동생 나타샤와의 관계를 허락해주는 대신 자신을 남편 소나기에서 빼내어 달라고 요구하게 되죠. 페페르, 난 노골적인 사람이야. 당신은 나를 못 살게 만들었어. 아무 까닭도 없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에 나를 때리고 차고 그러면서도 입만은 사랑한다고 주절거리더니 내 동생 좋아하지? 다 알아. 그 애하고 살아도 좋아. 그뿐이 아니라 난 당신에게 부조도 해줄 테야. 300루블쯤. 여유가 생기면 더 줄 수도 있고. 그 대신 나를 남편 소나기에서 빼내줘. 날 자유롭게 해줘. 잘 생각해봐. 나타샤는 네 것이 되고 돈도 수중에 들어오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지 않아?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자유로운 몸이 되고. 난 나타샤를 보면 심사가 뒤집혀서 못 견디겠어. 때리고 두들겨 패지만 난 그 애가 측은해서 때리던 내가 울어버리기도 해. 하지만 그래도 난 역시 때리거든? 앞으로도 계속 때릴 거고. 잘 생각해봐, 페페르. 당신만 해도 우리 남편 그 도둑놈 때문에 2번이나 콩밥 먹지 않았어? 그놈은 정말 철거머리같이 내게 달라붙어 있어. 그까짓 게 내게 무슨 남편이야. 더구나 나타샤를 못살게 괴롭히기도 하잖아. 그놈은 정말 해충이야. 바실리사의 제안을 받은 페페르는 정말 코스틸로프, 바로 바실리사의 남편을 죽여야 할지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페페르는 곧장 나타샤한테 가서 자신의 행복한 미래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과 함께 떠날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루카 역시 그러한 페페르한테 미래의 계획에 대한 행복한 단꿈에 더 젖어들 수 있게 용기와 희망을 주죠. 젊은 친구, 내 말을 좀 들어봐. 우선 이제부터 그 계집 영가는 상종을 말란 말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가까이 하면 안 돼. 그 여자는 머지않아 제 남편을 처치해버릴 거야. 그것도 자네보다 몇 배 손쉽게 해줄 거야. 그렇고 말고. 그러니 그 몹쓸 연말을 들어서 못 써. 더 말할 것도 없어.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아. 마음에 드는 색시가 있으면 손을 마주잡고 둘이서 여길 떠나는 게 좋아. 어디 멀리 떠나버려.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라도 가는 거 있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병을 앓고 있던 안나는 결국 폐병으로 인해서 죽고 맙니다. 그의 남편인 끌료시는 아내를 잃게 되고 말았죠. 이런 룸뱅굴에서 사는 건 더 이상 무의미하다고 느낀 페페르는 당장 나타샤에게 자신과 함께 떠나자고 얘기합니다. 잠시 후 바실리사가 듣고 있다가 페페르와 나타샤 앞에 나타나게 되죠. 그날 밤 바실리사와 코스틸로프는 나타샤에게 뜨거운 물을 부으며 폭행을 합니다. 나타샤가 바실리사에게 아주 폭행을 심하게 당한 것을 안 페페르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코스틸로프를 죽여버리고 말죠. 이 모든 상황을 오해하게 된 나타샤는 바로 자신의 형부가 죽은 이유는 페페르와 바실리사가 내연 관계였기 때문에 모두 그들이 짠 계략이다
라고 생각하고 페페르가 코스틸로프를 죽였다라고 사람들한테 고발합니다. 이제 알겠어. 페페르, 여러분, 내 말을 들어주세요. 페페르와 바실리사 두 사람은 공모자예요. 이건 둘이서 짜고 한 일이라고요. 그렇죠, 페페르. 다들 알고 계시죠? 두 사람은 공모자예요. 언니가 남편을 죽이라고 페페르에게 선동을 한 거예요. 남편이 방해되니까. 그리고 나도 방해되니까 이렇게 병신을 만든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루카지만 아무것도 사람들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로 빠져들고 말죠. 그렇게 루카는 또다시 다른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루카의 말대로 희망을 품었으나 나아지지 않는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게 된 사람들, 더 비참한 자신의 삶만 바라보게 될 뿐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배우는 루카의 희망적인 메시지가 결국 아무 소용없다라는 걸 알고 나서 자살하며 이 밑바닥에서라는 작품은 끝이 납니다. 밑바닥에서는 러시아 작품으로 4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 땅과 일자리를 잃은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쇠퇴해 가는 것을 본 막심 고리키는 바로 이런 러시아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을 작품으로 녹여내고 싶어졌던 거죠. 그들의 비인간성, 탐욕, 욕심, 타인의 고통으로 먹고 사는 삶, 이들의 모든 이야기를 밑바닥에서를 통해서 폭로하고 싶었던 하지만 작품 것입니다. 속에서 불황자들은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삽니다. 이것을 통해서 막심 고리키는 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언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싶어 하죠. 어떠한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면서 말이에요. 자, 밑바닥에서라는 작품 알아봤고요. 다시 한번 희곡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2021년 입시 화이팅 하시고 빅액터스 연기 코치 빅코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